대학의 월경 공결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도입 전 논란부터 제도 전반까지 JBS에서 보도합니다. 지난 9월 1일 에이스 사업 학생 공모 시상식이 개최됐습니다. 그 현장을 JBS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직장 체험 인턴 장학 선발 과정이 개선됐습니다. 개선 배경과 개선점까지 JBS에서 보도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셋째 주 JBS 헤드라인의 김정우입니다. 요즘은 더운 여름에서 쌀쌀한 가을로 변화하는 시기입니다. 여기 우리 대학 곳곳에도 변화의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번 헤드라인의 기사들은 학내 개발 혹은 개선과 관련된 소식들로 구성했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그간 도입 여부를 놓고 찬반 논쟁이 거셌던 월경 공결제가 마침내 시행 소식을 알렸다고 합니다. 윤희진 기자의 취재입니다. 월경 공결제도가 2017년 2학기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2005년 12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학생이 생리로 인하여 결석하는 경우 여성의 건강권 및 모성 보호 측면에서 적절한 사회적 배려를 하도록 관련 제도 등을 보완할 것을 권고한다는 내용의 결정례를 교육부에 제출했고, 이에 따라 경희대학교, 한양대학교 등이 월경 공결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우리 대학에서는 2016학년도부터 총학생회 시원에 의해 월경 공결제도 도입이 시도됐습니다. 하지만 월경 공결제도는 당시 남발의 우려가 있다, 확인할 사람이 없다 등의 이유로 반려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월경 공결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올해 1학기 교학협의회에서는 대학 보건소를 통한 사후 확인 제도를 제안했습니다. 사후 확인 제도란 공결 사유가 종료된 날로부터 3일 이내 대학 보건소를 방문해 공결 확인서를 발급받고 이를 학부 과사무실에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이후 학부 과사무실에서 행정 처리를 거친 후 사본을 담당 교수님께 제출해 공결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전제로 이번 학기에 생리 공결 제도를 도입할 수 있었지만 제도에 대한 학우들의 관심과 학교 측의 홍보는 여전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우리 대학 학우 14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월경 공결제 자체를 알고 있던 학우들은 78.2%로 111명이었지만 이번 학기부터 시행되는 것을 알고 있던 학우들은 55.6%인 79명에 불과했습니다. 또한 월경 공결제도가 이번 학기부터 시행되는 사실을 몰랐던 학우 중 66.7%가 학교 측의 홍보 부족이 원인이라고 응답했습니다. 네, 월경 공결제가 새로 생겼다고 이번에 처음 알게 됐는데 아직 이게 잘 모르겠어요. 몰랐어요. 지금 처음 들었어요. 저처럼 모르는 사람도 많을 것 같으니까 아직은 홍보가 더 필요한 것 같아요. 오랜 시간과 토의를 거쳐 성사된 월경 공결제 도입. 앞으로 우리 학교 학우들의 관심과 학교 측의 지속적인 홍보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 JBS 헤드라인 윤희진이었습니다. 교양교 과목의 부족 혹은 질 저하는 우리 대학의 고질적인 문제로 꼽히는 것 중 하나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진행하는 에이스 사업에서 최근 학생 공모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합니다. 시상식 현장부터 에이스 사업 전반까지 JBS에서 집중 취재했습니다. 지난 9월 1일 배본관에서 2017년 에이스 교양교 과목 개발 개선 사업 학생 공모 시상식이 개최됐습니다. 시상식은 에이스 사업 공모에 응모한 학부생 중 최우수, 우수, 장려작의 1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습니다. 수상작 중 전기전자컴퓨터공학부 김승우 학우의 최우수작 SNS 이해와 활용을 비롯한 인성 영역이 5작, 융합전공학부 조성훈 학우의 최우수작 가상국가와 수도건설을 비롯한 통섭 영역이 4작, 경제학부 이명규 학우의 장려작 3D 프린터의 기초와 활용의 자연공학 영역 1작으로 총 3영역의 10작품이 수상의 영예를 안게 됐습니다. 상장과 함께 주어진 포상금의 경우 최우수작 30만 원, 우수작 15만 원, 장려작 10만 원으로 수여됐습니다. 수상된 학부생들의 수상작은 추후 교양과정 개편 시 신설교 과목 개발에 활용될 전망입니다. 올해 초인 5월부터 내년 2월까지 총 10개월의 진행기간을 거쳐 12과목의 교양을 개발하겠다는 것입니다. 에이스 사업이란 신규 교양교 과목을 개발,
편성하여 교양교육 체계를 새롭게 구조화하고자 하는 교육과정 개선 사업입니다. 그간 교양과정 운영에서 끊임없이 제기되던 문제들을 보완하고자 영역별로 교양교과를 개발하여 목표 지향성을 향상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교양교육부가 내세운 세부 계획은 첫째, 범주별 교양교과목 개발, 둘째, 수요자 중심 교육과정의 교양교과목 개발로 총 2가지입니다. 운영계획서에 따르면 범주별 교양교과목 개발에서는 인성 및 통섭 영역별 추구해야 할 핵심 역량, 전공교과와의 연계, 기초교육 강화 등을 고려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수요자 중심 교육과정의 경우 학생 공모에 의한 교양교과목 개발, 학생 요구에 따른 자연공학 영역의 교양개발 등이 이뤄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즉, 1일 개최된 에이스 사업 학생 공모 시상식은 수요자 중심 교육과정의 일환으로서 이뤄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교양교육부가 장기적으로 기획 중인 에이스 사업에 대해 학우들은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들어봤습니다. 아니요, 잘 못 들어봤어요. 아니요, 처음 들어봤어요. 네, 드라마만 받고 자세하게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고 있어요. 이처럼 대부분의 학우들이 에이스 사업에 대해 전혀 들어보지 못했거나 어떤 사업인지 알고 있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에이스 사업과 관련된 홍보는 학교 홈페이지를 제외하고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보다 개선된 교양과목 개편을 위해 진행하는 에이스 사업에 대해 많은 학우들에게 홍보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상 JBS 헤드라인 김정우였습니다. 교내 장학 프로그램 중에는 직장체험 인턴 장학이라는 시스템이 존재합니다. 이 장학 프로그램의 선발 과정을 놓고 그간 논란이 참 많았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 이번 총학생회에서 학교 측에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고 하는데요. 선발 과정에서의 논란과 개선점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윤혜령 기자의 집중보도입니다. 논란이 많았던 직장체험 인턴 장학 선발 과정이 상당 부분 개선됐습니다. 직장체험 인턴 장학이란 각 부서 및 학부과에서 일정 시간 인턴으로 봉사하는 학생에게 주어지는 장학제도입니다. 현재의 선발 방식은 물려주기식의 선발이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된 바가 있습니다. 작년 제52대 총학생회에서도 본 문제를 인식하고 상당 부분 개선을 이뤄냈습니다. 개선 사항은 선발 결과 공고로 부서별 선발 기준 및 선발 경쟁률 공시가 이뤄지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일부 개선일 뿐 여전히 문제점이 존재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총학생회는 지난 2개 학기 동안의 선발 결과를 조사했고 그것을 토대로 불공정 선발이 의심되는 부서에게 경고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불공정 선발이 의심되는 부서란 2학기 연속 1대1 경쟁률을 기록한 부서를 말합니다. 또한 타대학 사례 조사를 통해 공정한 근로 선발을 위한 제도 개선을 학교 측에 요구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대학 학우들이 직장체험 인턴 장학에 대해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네, 방학 때 문자로 계속 연락이 와서 들어는 봤던 것 같아요. 주변 한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연락이 이렇게 빨리빨리 안 오는 게 되게 좀 불편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예, 저 직장체험 인턴 장학에 대해서 알고 있고 지금 직장체험 인턴 장학생으로 어떤 부서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저는 직접 겪진 못했는데 주변 사람들의 경우는 이게 공개적으로 이루어지기보다는 각 부서별로 이게 공지사항을 올려서 개별적으로 뽑는 거라서 이게 뭔가 좀 투명하지 못하고 그런 면이 있어서 최근에 불만이 좀 많이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전에 하던 사람 위주로 좀 업무상의 편의 때문에 전임자들 위주로 희망자만 선발해서 뽑고 그 나머지 인원을 선발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아무래도 전체 2학기 TO에 포함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전체 TO에서 전에 하던 사람 중에서 이어서 할 사람을 제외하고 그 나머지 인원이 되는 거라서 새로 진입을 해서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조금 불공평하게 보일 수도 있을 겁니다. 이처럼 직장체험 인턴 장학 선발 방식이 물려주기식의 선발이 아니냐는 의문을 가진 학우들이 있었고 늦은 결과 통보에 대한 불만도 존재했습니다. 총학생회는 8월 12일 총장에게 바란다에 공식 건의를 올렸으며 8월 16일 학생과 장학팀장과의 면담을 진행했습니다. 총학생회가 제시한 개선 사항은 물려주기식 선발 부서 경고 및 개선 조치, 선발 내용의 투명성 제고, 신청 방식의 개선 조치, 부서별 선발 기준의 사전 제시입니다.
이에 대한 학교 측의 답변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물려주기식 선발 부서 경고 및 개선 조치에 대해서는 현재 동일 부서에서 2학기까지만 연속 근로가 가능하며 3학기부터 제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학교 측은 근로장학 총량제가 실시됨을 알렸으며 불공정하게 근로학생을 선발하는 부서는 경고 조치 후 다음 학기에 조치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선발 내용의 투명성 제고에 대해서는 합격, 불합격 안내는 선발 확정 후 빠른 시일 내에 통보하고 불합격 학생에 대해서는 불합격 사유를 안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청 방식의 개선 조치에 대해서는 학부과 및 부서 의견을 수렴해 직접 방문 접수해서 이메일 신청을 추가하는 등 여러 방안을 검토 후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부서별 선발 기준의 사전 제시에 대해서는 학생과에서 부서별 지원 자격 요건을 일괄 수합하여 선발 자격 기준을 미리 공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학교 측의 답변은 개선된 2학기 선발 방식에서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직접 방문 접수뿐 아니라 이메일 신청 가능 부서가 생겼고 부서별 지원 자격 요건이 사전 공개됐습니다. 또한 학내 커뮤니티 등의 SNS를 통해 합격 불합격 안내가 이뤄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직장체험 인턴 장학 선발 과정이 학우들의 의견을 반영해 개선됐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학교와 학우들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보다 공정한 장학 문화가 자리 잡길 바랍니다. 이상 JBS 헤드라인 윤혜령이었습니다. 네, 이번 헤드라인부터는 집중보도기사의 취재기자와 함께 한 걸음 더 들어가보는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방금 보내드린 마지막 기사의 취재 윤혜령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윤혜령 기자. 네, 안녕하세요. 기자 윤혜령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기사 잘 살펴봤는데요. 그런데 기사 중에 현재의, 그러니까 개선 전 상태의 선발 방식이 물려주기 방식이었다. 이런 표현이 있었는데 여기서 물려주기 방식이라는 게 정확히 무슨 의미인가요? 물려주기 방식이라는 것은 학생 간 물려주기가 이뤄졌거나 직장체험 인턴을 경험해봤던 학생에게 다음 자리를 물려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는 건 공개적인 인턴 선발이 아닌 비공식적인 선발이 이루어졌다는 의미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다음으로 학교의 답변과 관련한 사항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학교의 답변에 보면 근로장학 총량제를 실시 중이다.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근로장학 총량제라는 게 뭔가요? 근로장학 총량제란 특정 학생이 독점하지 않고 가급적 많은 학생들이 직장체험 장학을 경험할 수 있도록 재학 중 최대 수의 학기를 총 5학기로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5학기. 그러니까 개인당 근로할 수 있는 기간에 제한을 주는 제도를 말하는 거였군요.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사의 마무리 부분을 정리해보자면 학교 측에서 개선한 점은 4가지로 보입니다. 방금 말한 근로장학 총량제, 또 연속근로는 2학기까지만 가능하다는 것, 장학 신청 방법 개선, SNS를 통한 합격 여부 안내. 이 중 마지막 2가지가 총학생회 측의 제안으로 이뤄진 것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총학생회의 제안으로 이뤄진 것은 장학 신청 방법의 개선과 SNS를 통한 합격 여부 안내입니다. 총학생회에서 학우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선발 내용의 투명성과 신청 방식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제시했습니다. 또 앞에 2가지도 총학생회의 영향이 있었다고 보이는데요. 총학생회에서 물려주기식 선발 방식의 개선을 요구했고 그에 대한 학교 측의 개선 방안으로 2학기까지 연속 근로와 근로장학 총량제가 제시된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번 개선안은 직장체험 인턴과 관련해서 일었던 논란의 모든 부분을 극복하려고 노력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혜령 기자였습니다. 2017 대학자율 역량 강화 사업의 일환으로 국제개발협력 2회 프로그램 참가자를 9월 15일 금요일까지 선발합니다. 학습 역량 강화를 위해 우리 대학에서 진행하는 학습 지원 프로그램의 멘토와 멘티를 9월 17일 일요일까지 모집합니다. 농촌진흥청에서 해외 농업기술개발 사업인 코피아 프로그램 참가자를 9월 21일 목요일까지 모집합니다. 서울시립대학교 방송국 JBS에서 제58기 수습국원을 모집합니다. 변화, 그리고 개선.
이들은 결국 우리가 걸어온 자취 속에서 파생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날의 경험을 통해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것, 혹은 과오를 극복하고 발전해 나가는 것. 이 과정에서 겪을 시행착오들마저 어쩌면 새로운 발전의 초석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JBS 헤드라인 김정우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